경기도 연천 임진강가에 있는 경순왕릉입니다. 모든 국가들에게는 흥망성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국가는 흥하고 망하고 번성하고 쇠약하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유지한 나라가 신라입니다. 신라 천년이란 얘기를 하는데요. 신라 천년의 마지막 임금이 바로 경순왕이고 그 이름은 김부였습니다. 그가 묻힌 것이 바로 이것 경순왕릉입니다. 일단 경순왕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데요. 신라는 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왕권 내부 간에서는 권력 상쟁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보고라는 해양 세력이 왕권을 교체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미 신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지방 세력들이 모여들어서 이른바 호족 형태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내륙에 있는 세력들이 힘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력을 갖고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기질적으로 개방적인 해양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 세 개의 큰 세력으로 모여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라 세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강과 섬진강 하구 세력이 연합된 후백제입니다. 후백제 수도는 전지였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경기도 내륙에서 출발한 궁예 세력을 결국은 탈취하면서 신흥 세력으로 구성한 왕건의 고려가 있습니다. 왕건은 현재 임진강 하구 세력, 그리고 한강 하구 세력, 강화도, 그리고 예성강 하구, 이 모든 것이 통한 경기만 해양 세력인데요. 이 세력 간의 갈등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자는 사실은 후백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승자는 고려가 됐고요. 935년에 이르러서 후백제 내부에서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후백제 임금인 견훤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후백제의 견훤은 탈출을 해서 왕건에게 귀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신라는 최종의 결단을 내리게 되죠.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었고, 그리고 더 이상 버티다가는 백성들을 더 위험에 처하겠다는 경순왕의 판단에 따라서 항복을 결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서 신라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는 태자 일이 반발했었는데, 그는 결국은 나중에 마의태자라는 이름으로 개골산, 즉 금강산에 들어가서 베옷을 입고 풀불을 캐면서 연명했다가 결국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고성군에 있는 어떠한 무덤을 마의태자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신라의 경순왕은 고래 왕건에게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많은 녹봉을 받았고요. 그리고 경주로 이름을 고쳤지만 경주를 다스릴 수 있는 시급을 하사받았고, 그리고 사신관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순왕은 왕건의 첫째 딸인 낙랑공주와 다시 결혼을 해서 43년간이나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978년에 결국 죽으면서 신라의 왕통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경순왕의 시신을 모신 운구 행렬이 개경을 출발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곳 고랑포쯤 왔을 때 조정에서 연락이 온 것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왕가의 운구는 수도권 백리 밖을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아직 고려는 초기 단계라서 전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신라의 핵심인 경주까지 신라의 마지막 임금의 운구가 간다면은 그곳에서의 민심이 이반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이런 것을 우려해서 특별한 명물을 만들고 결국은 경순왕의 운구 행렬을 여기서 멈추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경순왕릉이 바로 이곳에 있게 된 겁니다. 고려 때 경순왕릉은 보존이 됐고요. 조선시대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역시 망한 신라의 탓인지 모르겠지만 경순왕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다행히 영조 때 경순왕의 후손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경순왕릉을 다시 찾아내서 복원을 요청했고, 당시 영조 임금의 명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경순왕릉이 다시 복원이 된 것입니다. 영조 때 이렇게
경순왕릉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나침반을 통해서 재보니까 이 방향이 정확하게 정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북에서 정남을 향해서 내려가니까 바로 그 앞에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고 그 너머에는 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대산 임수 형태를 가지고 있죠. 터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 봉분 바로 앞에 있는 곳이 능표인데요. 여기서 보이더라도 신라 경순왕지 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자가 되어 있는데요. 신라 경순왕의 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조 당시에는 신라국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신라란 명칭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무덤의 시설인 것이죠.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라 경순왕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긴 천년의 역사를 종언한 임금인데요. 한 국가는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가 있을까?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신라는 이미 8세기 또는 9세기 이후에는 멸망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신라 왕권의 붕괴가 시작되고 그리고 신라 자체가 역동력을 상실했을 때 이미 신라는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면 신라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민족사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뒤늦게나마라도 후삼국이라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면서 우리 역사는 새롭게 발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공순왕의 존재는 몇 가지 관점에서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사 입장에서 볼 때는 신라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끝을 내게 한 패배한 멸망시킨 오명을 뒤집어 쓰겠죠. 그러나 한미족사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왕조의 멸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민족과 백성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라의 백성들은 큰 문제가 없이 고려의 백성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서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경순왕의 선택이 옳았다고 봅니다. 다만 명분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오명은 피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떠오른 인물은 바로 마이태자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이태자는 바로 경순왕의 첫째 아들 태자입니다. 그는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그랬고 태자였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는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하고 일부 신하들과 함께 떠난 겁니다. 경주를 떠나서 북상하다 보니까 지금 금강산인 개골산에 들어가서 마이, 즉 베옷으로 만든 옷을 입고 풀뿌리를 캐서 연명하면서 살다가 죽었다고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강원도 고성에는 마이태자의 묘라고 전해지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때 마이태자라든가 아니면 신라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고려의 복속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긍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금나라의 건국 시조와 연관이 된 것이죠. 금나라의 건국 시조가 금아골타인데요. 그때 금이란 것을 신라의 김과 연관시키는 견해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금사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아골타의 선조 중에 한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김한보라고 합니다. 고려인이란 편도 있고 신라인이란 편도 있지만 분명히 여진족이 아닌 우리 고려나 신라의 백성이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당시 신라가 멸망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동해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동만주 지역에서 나중에 흔히 말하는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의 일파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흥망성쇠. 이때 흥망의 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성쇠의 갈림길에 있는데요. 그 당시 때 신라의 왕권을 비롯한 진골 세력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차례대로 온 단명의 임금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역사의 주변부를 맴돌면서 비판적이기만 했던 또는 허무한 삶을 살아갔던 육두품 세력들 그런 나머지 백성들을 살펴봅니다.
그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는 그 당시 때 신라세를 변혁한 사람들은 약간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던 지식인이 육두품 세력들,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에 있었던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력이 아니라 처음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점차 정치를 가지고 있었던 지방 세력들에 의해서 사회가 변혁이 된 겁니다. 그들에 해당하는 세력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생각해봅니다.